여러분은 혹시 세상에서 가장 전략적인 물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 이름은 중동의 정세가 불안할 때마다 반드시 뉴스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던질 질문은 조금 다릅니다. 단순히 원유 수송로로서의 중요성 말고 이 해협의 깊은 곳, 아니 말 그대로 바닷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란은 이 좁은 물길을 단순히 통과하는 게 아니라 바다 밑바닥을 자신의 영토처럼 활용하려는 야심을 숨기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이곳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연결하는 3.9km 폭의 좁은 목입니다. 전 세계 원유 해상 물동량의 약 20%가 이곳을 통과합니다. 1분만 막혀도 국제 유가가 폭등하고 세계 경제가 요동치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란은 이미 수년 전부터 이 해협의 바닥을 장악하기 위한 거대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왜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우선 지도를 펼쳐야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단순히 좁은 통로가 아닙니다. 그 북쪽 전역은 이란의 영해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란은 이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 해협 전체를 사실상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표면적인 군함 배치나 해안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현대전에서 진정한 승자는 상대방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란은 눈에 띄지 않는 수중세계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바다 밑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본격적으로 파헤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 나라가 왜 이렇게까지 나서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이란의 지정학적 위치는 축복이자 저주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쥐고 있으니 전략적 요충지임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국제사회의 견제와 압박을 늘 받아야 하는 숙명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미사일 개발을 이유로 끊임없이 군사적 옵션을 만지작거려 왔습니다. 이란의 입장에서 이 해협은 생명줄입니다. 자국의 석유 수출과 천연가스 수출의 대부분이 이곳을 통과합니다. 해협이 막히면 이란 여유형제는 치명타를 입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이란은 바로 그 생명줄을 무기로 사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란을 공격한다면 우리는 호르무즈를 봉쇄해야겠다. 그래서 이건 이란이 수십 년간 유지해온 전략적 레드라인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현대 해군의 첨단 기술 앞에서 해상 봉쇄는 예전처럼 쉽지 않습니다. 미국 제5함대가 바레인에 주둔하며 이 해협을 상시 감시하고 있습니다. 항공모함과 핵 잠수함 그리고 무인 정찰기까지 동원된 상황에서 이란의 소형 고속정이나 구형 군함으로는 감시망을 뚫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이란은 눈을 아래로 돌렸습니다. 바로 해저에 숨는 전략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잠수함입니다. 이란은 현재 다양한 종류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러시아제 킬로급 잠수함입니다. 이 잠수함들은 조용하고 은밀해서 디젤 잠수함 중에서는 최고 수준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이란의 진짜 무기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자체 개발한 초소형 잠수함 함대입니다. 가디르급, 파테흐급 같은 이름이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이 작은 잠수함들이 호르무즈 해협의 얕고 좁은 수로에서 어떤 위협이 되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 초소형 잠수함들은 크기가 작아서 손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평균 수심은 30에서 40m에 불과합니다. 큰 원자력 잠수함이 움직이기에는 오히려 불리한 환경입니다. 이런 얕은 수심에서 이란의 작은 잠수함들은 해저 바위 틈이나 인공 장애물 사이에 숨어 있다가 기회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물속의 게릴라입니다. 그런데 이란의 야심은 잠수함에서 끝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해저 드론을 아시나요? 이란은 몇 년 전부터 무인 수중 항법 장치, 즉 UUV를 개발해 왔습니다. 이 장치들은 사람이 타지 않고 원격 조종되거나 자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합니다. 기뢰를 부설하고 적 함정을 정찰하고 심지어 자폭 공격까지 가능한 모델이 있다라는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습니다. 이란의 수중 드론 프로그램은 공개된 정보가 제한적이지만 2020년대 중반 이후 급격히 발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란 국영 언론은 가끔씩 새로운 수중 드론의 시험 장면을 공개하는데 거기에는 놀라운 기술력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하나의 제어 시스템으로 여러 대의 드론을 동시에 운용하는 군집 기술은 아주 위협적입니다. 수십 대의 수중 드론이 동시에 해협 곳곳에서 나타나면 아무리 첨단 해군이라도 모두 막아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제 우리는 해저 케이블 이야기로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인터넷이 어떻게 바다를 건너는지 아시나요? 세계 데이터 트래픽의 90%는 해저 광 케이블을 통해 전송됩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해저 케이블도 많습니다. 이란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분쟁이 발생하면 이란은 자신의 영해를 통과하는 해저 케이블을 끊어버리거나 감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란은 과거에도 이런 능력을 과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천 12년 이란 해군은 미국의 무인 정찰기를 잡아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찰기에서 얻은 자료를 공개했죠. 그 시점부터 세계 정보기관들은 이란의 전자전 능력을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다 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은 자체 개발한 감청 장비를 해저에 설치하거나 잠수함에 탑재해 적의 통신선을 도청할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해저 인프라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란은 특수부대를 받아 밑으로 침투시키는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 부대들은 잠수 장비를 착용하고 해저로 잠입해 적 기지나 케이블을 파괴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2019년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 이란의 지원을 받은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사우디 석유 시설을 드론과 미사일로 공격했을 때 전 세계는 이란의 비대칭 전력에 다시 한번 경악했습니다. 이제 그 무대가 바다 밑으로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좀 더 깊이 들어가 봅니다. 이란의 이 모든 움직임은 단순한 방어 전략일까요? 아니면 공격적인 팽창 정책의 일환일까요? 정답은 둘 다입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이 자국 안보의 최전선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방어는 필수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해협을 무기화함으로써 국제 무대에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계산도 있습니다. 국제해양법을 살펴보면 해협은 모든 국가의 선박에 자유로운 통행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란은 이 원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 군함이 이란의 허가 없이 해협을 통과하려 하면 이란 혁명수비대의 고속정이 접근해 위협을 가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국제법 위반에 가깝지만 이란은 자신의 영해 안에서의 주권 행사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혁명수비대입니다. 이란 정규군 외에 별도로 존재하는 이 조직은 해상작전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합니다. 또 혁명수비대 해군은 소형 고속정과 잠수함, 미사일 포대를 총괄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반 군대보다 훨씬 더 공격적이고 이념적으로 충성도가 높아서 정치적 결정이 내려지면 즉각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바다 밑에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특수훈련을 받은 해저 침투 부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부대는 타국의 해안시설이나 항만을 기습 공격하는 훈련을 반복합니다. 요격 미사일과 전투기가 난무하는 하늘보다 바다 밑이 오히려 더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라는 판단입니다. 이제 우리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반응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이 두 나라는 이란의 수중 위협에 대해 완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해군은 호르무즈 해협의 대잠전 전력을 증강하고 무인 수중 탐사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른바 트라이던트라는 프로그램이 대표적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규모 수중 센서 네트워크를 구축해 이란 잠수함의 움직임을 실시간 추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스라엘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해군은 자체 개발한 수중 드론과 잠수함 함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시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수중 침투가 유력한 옵션 중 하나임을 공개적으로 시사한 바 있습니다. 2021년 이란의 핵시설에서 발생한 정전 사태는 이스라엘의 특수작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작전이 수중 경로를 이용했는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정황상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란의 입장에서 이 모든 기술과 전략은 현실적으로 얼마나 효과적일까요? 전문가들은 의견이 엇갈립니다. 낙관론자들은 이란의 수중 능력은 과장되어 있으며 현대 대잠전 기술 앞에서는 불역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비관론자들은 이란의 비대칭 전략이 충분히 통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이란이 보유한 기뢰는 강력한 위협입니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에서 기뢰가 얼마나 많은 군함을 침몰시켰는지 생각해보면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해저의 시한폭탄을 완전히 무력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란은 이미 대규모 기뢰의 부설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좁은 통로에 수백 개의 기뢰를 뿌려놓으면 세계 해운은 마비됩니다. 기뢰를 제거하는 데는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국제 유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세계 경제는 혼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란이 진짜 원하는 것은 군사적 승리보다는 이런 협상 카드입니다. 또 다른 측면은 전자전입니다. 이란은 해저 통신 케이블을 통해 흐르는 데이터를 도청하거나 교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 세계 금융 데이터나 군사 통신이 해저 케이블을 통해 전송되는데 이란이 그 케이블을 건드리기 시작하면 대혼란이 발생합니다. 물론 이란의 기술력이 최고 수준은 아니지만 기초적인 능력만 갖춰도 충분한 위협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란이 이미 해저 케이블의 위치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필요할 때 물리적 또는 전자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준비를 마쳤다고 분석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2010년대 중반 이란은 처음으로 자체 제작 잠수함 파테흐급을 공개했습니다. 이 잠수함은 최신 예인 소나와 중어로해를 장착하고 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새로운 수중 드론 네트워크를 선보였습니다. 2020년 초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대규모 해상 훈련을 실시하며 수중에서의 기동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그 훈련에서 이란은 가상의 적 항모를 공격하는 시나리오를 실행했습니다. 2021년에는 더욱 발전된 형태의 초소형 잠수함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잠수함들은 특수부대를 적진에 침투시키거나 기뢰를 부설하는 임무에 특화되어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2023년 들어서는 미국과 이란 간의 간접 협상 틈바구니에서 이란 해군은 바다 밑에서의 새로운 전술을 시험했다는 정보가 흘러나왔습니다. 각종 군사 블로그와 정보 분석가들은 이란이 수중에서의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입을 모으습니다. 그렇다면 이란의 이러한 노력은 성공적이었을까요? 부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이 전쟁터가 될 경우 어느 국가도 쉽게 승리할 수 없다라는 인식을 국제사회에 심어주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국의 몇몇 군사 전문가들은 이란과의 해상 충돌 시나리오에서 상당한 피해를 예측하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기술적 한계도 분명합니다. 그들의 잠수함 대부분은 구형 기술에 의존하고 있으며 정비와 훈련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이면에는 더 근본적인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이란은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해협에 집착하는 걸까요? 답은 경제와 체제 생존에 있습니다. 이란은 국제 제재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석유 수출 덕분입니다. 석유 수입이 막히면 이제 정권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는 것은 단순한 군사 전략을 넘어 체제 유지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모순이 있습니다. 이란은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하지만 정작 봉쇄가 실행되면 자국 경제도 큰 피해를 입습니다. 이란의 주요 수출품인 석유와 석유화학 제품도 이 해협을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란의 전략은 완전한 봉쇄보다는 제한적이고 통제 가능한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즉, 세계가 자신을 무시하지 못하게 할 정도의 위협은 유지하되 실제 전쟁으로 번질 정도로는 가지 않는 미세한 줄타기입니다. 이 태엽 감기 게임은 21세기 국제관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자, 강대국은 기술 우위로 약소국은 비대칭 전략으로 서로를 견제합니다. 이란의 바닷속 전략은 이런 비대칭 전력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눈에 보이는 전력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위협이 더 무서운 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미래를 전망해 볼 차례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바닷속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인공지능과 자율 시스템의 발전은 수중 전쟁의 양상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이란도 이 흐름에 뒤처지지 않으려 할 겁니다. 그들은 더 많은 수중 드론과 인공지능 기반의 감시 시스템을 도입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과 동맹국들도 이에 맞서 더 정교한 대잠전 시스템을 개발할 것입니다. 기술적 측면에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바로 해저 광산입니다. 아니, 기뢰가 아니라 실제로 바닷속에 설치하는 고정형 무기 체계입니다. 이란은 이미 해안가의 미사일 포대를 곳곳에 설치했지만 이제는 바닷속에도 고정형 요격 시스템을 배치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물론 이는 국제법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공해에 무기 체계를 설치하는 것은 국제 분쟁을 초래할 수 있지만 이란은 자국 영해 내라는 이유로 강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란은 해저 자원 탐색도 적극적입니다.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의 해저에는 막대한 천연가스와 석유 매장량이 있습니다. 이란은 자국 해역의 자원을 최대한 개발하려 하고 이 과정에서 해저 인프라를 더욱 확장하게 됩니다. 에너지 회사와 군사 조직이 협력하는 모양새입니다. 여기서 군사적 목적과 경제적 목적이 어떻게 결합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저 파이프라인과 케이블은 단순한 에너지 수송로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 자산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이란의 바닷속 활동이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체계적인 해양 패권 전략의 일환이라는 게 이해되실 겁니다. 그들은 해저라는 새로운 전장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군함이나 미사일의 숫자를 넘어서는 차원의 전략입니다. 이란의 이러한 접근은 다른 국가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중동의 다른 국가들, 특히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같은 나라들은 호르무즈 해협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란의 수중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이라는 그들보다 한 수 앞서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원유 시추선을 가장한 정보 수집선, 민간 어선으로 위장한 정찰정, 그리고 바닷속에
숨겨진 자율수중 드론들, 이 모든 것이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결국 호르무즈 해협의 진짜 전쟁은 물 위가 아니라 물 밑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시선은 여전히 핵 협상과 미사일 시험에 쏠려 있지만 현실의 전장은 이미 발밑 아래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란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준비하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바다 밑은 여전히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미지의 영역입니다. 그곳에서 누군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앞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수중 전장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우리 모두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식의 소용돌이는 오늘도 돌고 있습니다.